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둘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y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A차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차 집합 B를 그냥 구해봅시다. 얘를 구하시면 2 날라가고 4 날라가고 6 날라가죠? 그래서 1, 3, 5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죠. 3번입니다. Z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켤레 복소수는 2-i가 되겠죠. 자, 그래서 Z하고 2 플러스 i하고 지금 이 켤레에다가 i를 곱한 놈을 더해주래.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하고 더해서 3이 될 거고 2i, i 더해서 3i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얘를 풀래 절대값 풀어버리면 이 x-2라는 것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죠. 그래서 이를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되겠죠. 정수 개수는 5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놈의 y절편을 구하래. 그러면 y는 자, 기울기는 뭐야?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5. 요 놈의 누구를 지나? 1,1을 지나니까 x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값은 마이너스 4고 자, 얘는 3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에다가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y절편이죠. 계산해 보시면 3분의 7이네. 2번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bx제곱, 그 다음에 bx 있고 1x 있으니까 b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등식이려면 모든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b 값이 2가 될 거고 그럼 너가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a 값이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2고 a는 3이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구해야 되는데 해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6을 넘겨서 2로 나눠주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얘는 6하고 2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는 2에서부터 6 사이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수직선을 그리시는 겁니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 놈이 있을 거고 2하고 6, 요 놈 사이 값이다. 둘 다 만족하는 건 요 놈들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3, 4, 5, 6입니다. 얘네들을 다 더하래.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8번입니다. 자, 집합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0하고 2하고 4만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상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0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가 항상 같은 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0은 여기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이 값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2부터는 여기 밑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도 밑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어 보시면 4, 4, 16 플러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 값들이 전부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립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2, 이 값이 0이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시면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8 넘겨주시면 b 값은 10이 나오겠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는 게 목적이야. 더해주시면 4가 정답이 되겠죠? 9번입니다. 지금 누굴 구하는 거냐면 GF의 3하고 자 얘는 누구니? 이 마이너스 1을 마치 전개하듯이 해주면 얘는 뒤집히죠. 자, 이런 상태로 뒤집힙니다. 그럼 얘는 F 역함수의 G 역함수의 9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먼저 F3부터 봅시다. 자, 3은 쭉 집어넣어 보면 1이 나옵니다. 이 값이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G1 봐야 되죠. G1은 집어넣으면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은 6이 될 거고 자, G 역함수의 9는 9에서 G 거꾸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이 7입니다. 다음 f 역함수의 7은 여기서 또 거꾸로 가시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6이 될 거야. 둘 다 6이네. 그럼 더했을 때는 12가 될 겁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마이너스 3,0하고 1,0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었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야? 중심은 얘네들의 딱 중점.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1,0이 중심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누가 되는 거니? 자, 얘하고의 거리를 보시면 되죠? 거리가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4라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원하고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놈하고 얘가 서로 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하고 어떤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볼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k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k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 값이 반지름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야. 그 다음에 제곱을 해보시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4k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4 지워지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 되겠죠. 3k로 묶어보시면 k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k 값이 0 또는 3분의 4인데 나는 양수 k를 원하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11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서로 다른 세 실근 1,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럼 일단 1이 근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됩니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1 플러스 k 플러스 1 플러스 4k 마이너스 3 플러스 k 플러스 7,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k끼리 다 더하면 6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6이니까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x 세제곱에 x제곱은 없어지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6은 제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가 1이 근이기 때문에 x-1로 나누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야. 1로. 실제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떨어지고 곱해, 더해, 곱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얘 0이 되죠. 얘 또 인수분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x-1에 x 플러스 3에 x-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근들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얘는 2입니다. 둘이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 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니까 마이너스 3에서 2 빼면 마이너스 5잖아. 절대값이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2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세 점을 갖고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의 무게중심이 있었는데 얘가 원점이래. 자, 그리고 자, ABC라고 합시다. 지금 BC의 중점의 좌표가 얘가 1,2입니다. 자, 무게중심을 작도할 때 우리가 중선으로 이렇게 내렸었죠. 그럼 얘가 2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A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얘는 이 1,2하고 0,0을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한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1,2하고 0,0을 3대 2로 외분한 점입니다. 그러면 외분점 공식을 사용해 보면 3 빼기 2분의, 얘도 마찬가지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3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네 둘을 곱해주래.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3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조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럼 진리집합 관계를 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그럼 P부터 살펴봅시다.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x 빼기 3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런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 x 값은 3이겠죠. 그러니까 이 P라는 진리집합 안에는 3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Q가 P를 품고 있으려면 일단 Q 안에도 3이 꼭 있어야 되겠죠. 다른 누군가가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누구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3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집어넣어 보면 이 3 빼기 A가 절대값 3 빼기 A가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풀지 마시고 절대값 3-A나 절대값 A-3이나 똑같은 뜻이잖아. 이 상태로 놓고 풀겠습니다. 절대값을 풀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나올 거고 3을 다 더해주시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5가 되죠.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5입니다. 둘을 더하래.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4번입니다. MN은 5 이하의 자연수래. 그랬을 때 Z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실수 부분, 얘가 허수 부분이 되겠죠. 그랬을 때 Z제곱이 실수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Z제곱을 해보시면 A제곱 있을 거고 BI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있을 거고 둘이 곱해서 2배 2ABI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즉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됩니다. 실수 부분이 0이거나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M 빼기 N이 0이거나 또는 M 플러스 N 마이너스 4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M하고 N이 같다라는 뜻이잖아. 얘는 M 플러스 N이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M하고 N이 같은 거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 1, 2, 2, 3, 3, 4, 4, 5, 5 이렇게 5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M 플러스 N이 4가 되는 것은 1, 3, 2, 2, 3, 1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5가지에다가 3가지를 그냥 더해주시면 되니? 아니죠. 우리가 2, 2라는 것은 2번 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빼주셔야 맞는 거야. 7이 되겠죠. 그래,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A가 마이너스 3,2고 B가 5,4래. 그림을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자, Y축, X축이 있고 마이너스 3,2가 이쯤에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3,2고 다음 B는 5,4야. 5,4 뭐 한 이쯤에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얘가 B고 5,4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BP의 길이가 3을 만족해야 된대. 그런 점 P는 어디에 있는 거니? B하고 P하고 거리가 3인 점들. 그러니까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놈들 있죠. 이렇게. 이런 원 위에 P라는 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뭐 이런 데 있어도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또 X축 위에 점 Q가 있고 뭐 어딘가 Q를 하나 잡겠습니다. 자, 이런데 Q가 있었어.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냐면 이 AQ하고 QP는 이 원 위에 있는 건데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좀 가까이에 P가 뭔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일단 이 Q가 여기 있을 때 제일 가까운 거리가 누구니? 중심하고 쭉 이었을 때 여기에 P가 있을 때 제일 가깝겠죠. 자, 그리고 이 AQ하고 QP를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얘를 대칭 이동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를 A'이라고 하고 얘는 X축 대칭 X니까 Y좌표만 부호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있을 때가 제일 가깝겠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될 거냐면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될 거냐면 여기서 중심으로 일직선으로 쭉 이으세요. 그래서 P는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Q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가 제일 가깝겠죠. 이 AQ하고 얘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길이는 여기에서 요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먼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하고 5,4 사이의 거리는 루트 88의 64.
66에 36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서 반지름이 누구였죠? 3이었죠? 빼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 빼기 3이니까 7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지금 이 식이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자, 얘는 어떤 형태냐면 사실 이 x 플러스 b에 x 플러스 c의 이놈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어떤 2차식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이거 정리할 때 이 개수들의 합을 좀 봤었죠? 자, 이렇게 더하면 9고 이렇게 더하면 또 9잖아. 그런 식으로 먼저 전개를 할 겁니다. 먼저 얘하고 얘를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이 될 거고 가운데 두 놈을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그다음 플러스 2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a가 있습니다. 자, 얘를 그냥 전개하지 마시고 이 놈을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8x 플러스 160 플러스 a가 됩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 형태가 돼야 돼. 어떤 놈의 제곱 형태가. 그러면 이 값이 누가 돼야 되니? 이놈 절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가 19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36으로 나와. 자,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4의 제곱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x가 누구였어? x제곱 빼기 9x였잖아. 이놈 플러스 14의 제곱입니다. 자, 얘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2하고 7 빼기. 그래서 x 빼기 2하고 x 빼기 7의 이놈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b하고 c가 누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하나가 마이너스 2, 하나가 마이너스 7 또는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b하고 c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다 더해버릴 거니까. 자, 그래서 a가 일단 36이고 b하고 c를 더하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7이 나오겠죠? 17번입니다. fx는 x-3이고 자, 이 범위 안에서 이놈의 최대 최소를 보래. 자, fx라는 것은 그냥 x 빼기 3이죠. 그 다음 이 절대값 x-1을 여기 x 대신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x 빼기 2에 빼기 3.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 함수가. 이 함수 자체를 gx라는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gx. 난 gx의 최대 최소를 그냥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함수가 좀 달라지겠죠. 이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자, 만약에 x가 2보다 작다면 얘는 x 빼기 3에 얘가 부호를 바꿔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냥 나올 겁니다. x 빼기 3은 그대로고 얘가 그냥 나오면 x 빼기 5가 되겠죠. 자, 이런 함수인데 그림을 좀 표현해 볼게.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자, 얘는 근이 누구하고 누구니? 3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축이 여기 딱 가운데 여기 있을 거야. 1의 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2까지만 그리는 거죠. 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얼마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1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집어넣는 게 아니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해서 3이죠.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뭐 3 이쯤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니? 3 집어넣었을 때 0이고 자, 5 집어넣었을 때 0이고 그리고 어차피 2를 집어넣으면 두 값은 같죠. 그러니까 여길 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즉 여기에서부터 5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요 놈이 최대값이죠. 4가 그냥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요때가 최소값인데 얘는 축이 현재 4죠.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래서 최대 최소 다 구했습니다. 4하고 이 마이너스 1하고 더해주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8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일단 1인 3차 다항식이야. 그랬을 때 F0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가해 조건을 보면 이 F의 x 플러스 3 빼기 fx 얘가 x-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일단 우리가 누구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야? 1 집어넣어 보고 싶고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 보고 싶죠. 1을 집어넣어 보면 f4가 될 거고 빼기 f1이 될 거고 자,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의 1이 될 거고 빼기 f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 값이 또 0이네. 아 그러니까 f4하고 f1이 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f1하고 f-2가 또 같단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네. f2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보통 얘를 k라고 놓죠. 그러면 내가 fx는 k다 라고 식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4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1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fx 빼기 k는 0이라고 만드시면 요 놈의 근이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3차에서 상수를 뺐기 때문에 여전히 3차 방정식이죠. 근데 근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빼기 4, 그 다음 x 빼기 1, 그 다음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k만 넘겨주시면 우리가 fx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f2 값을 알고 있으니까 저 k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내가 2를 집어넣어 볼게. 2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고 얘는 4가 될 거고 플러스 k. 이 f2 값이 마이너스 3이래. 자 그러면 k는 얼마니? 이 마이너스 8을 넘겨주니까 5가 되겠죠. 자, k 값 5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f0 값이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에 2가 될 거고 플러스 5입니다. 그럼 얘는 8이잖아. 그래서 13이 나오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점 2,3, 7,1, 4,5가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을 좌표 평면에 선생님이 좀 나타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 AB 위에 점 D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D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직선 AB 위에 뭔가 D가 있었고 자, 이렇게 그리고 얘가 BC와 평행하게 직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AC하고 다시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이렇게 했거든. 그랬을 때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E의 넓이가 4대 1이 돼야 된대. 즉 ADE라는 것은 요 놈이죠. 그쵸? 요 놈이 넓이의 비가 4대 1이 되려면 길이의 비는 2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대 1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이죠. 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쪽에 넓이가 생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이 AC하고 다시 만나는 이 점이 E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점 D의 Y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대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을 거고 이 길이도 같겠죠. 그쵸? 그러면 이 D의 좌표는 2,3하고 7,1의 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좌표만 보면 되니까 Y좌표만 구합시다. 3하고 1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이때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D의 좌표는 또 뭘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또 같아야 되겠죠. 둘은 합동이 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놈의 Y좌표를 A라고 한다면 얘하고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2로 안 나누면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Y좌표들을 모두 구했습니다. 얘네들을 곱하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자, 20번을 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있고 그 원에 내접하는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C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었을 때 이 각하고 엇각처럼 보이는 얘가 아니라 얘하고 같습니다. 얘를 우리가 저편각이라고 하는데 왜 같냐면 내가 이놈을 이쪽으로 쭉 옮겨 볼 거야. 이 A'C가 지름이 되도록. 그러면 당연히 얘도 똑같죠, 각이. 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얘도 세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BC에서 뻗어나온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이죠. 그래서 두 각이 같아. 자, 그리고 얘가 지름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얘를 세타라고 했고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세타 더하기 x는 9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얘는 당연히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각이 같은 거야. 얘하고 엇각처럼 보이는 쟤가 아니라 요놈하고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 각하고 똑같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줄게. 얘가 각이 똑같이 맞춰줬어. 그러면 얘를 접점으로 하고 이 삼각형을 외접하는 자,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이 좀 이상하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양수 K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K, 0하고 0, K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걔는 좌표 평면에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OAB 내부에 있으면서 각 AOP하고 각 BAP가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OP라는 각은 이 각을 말하는 거죠. 얘하고 얘가 같대. 얘하고 엇각처럼 보이는 요 놈이 아니라 얘하고 얘가 같대. 그러면 우리는 이 A를 접점으로 하면서 이 삼각형 AOP를 외접하는 그런 원을 그려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원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 접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원이 조금 삐뚤어지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중심은 뭐 이쪽에 있겠죠. 자, 그래서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하고 같다. 그거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점 O를 지나고 A, B와 점 A에 접하는 원을 C라고 하자. 그래서 그 C를 그린 거야. 그리고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으면서 얘를 만족시키는 점 P는 원 C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 위에 P가 있는 겁니다. 이런데 P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C라고 하면 각 OAC가 45도가 됩니다. 자, OAC 쭉 거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얘가 45도잖아. 그치? 왜 그러냐면 삼각형 OA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이쪽 각을 뭐 세타라고 한다면 얘도 세타죠. 이 각도 세타입니다. 그럼 얘는 45 마이너스 세타죠. 보이십니까? 요 각이 45 마이너스 세타란 말이야. 그럼 둘을 더하시면 얘는 45도가 될 거고 요 각이 뭐가 되니? 이 각이 135도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얘는 내접하는 사각형이 될 거고 여기가 45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쭉 이어주면 얘는 또 중심각이니까 45도의 2배.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을 거고 이 각이 45도가 또 될 겁니다. 현재 이 길이가 K잖아. 그쵸?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누가 되겠니? 루트 2분의 K가 될 겁니다. 자, 얘도 루트 2분의 K가 될 거야. 반지름이 루트 2분의 K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당연히 2등분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놈의 X좌표가 2분의 K가 될 거고 자, 밑으로 또 2분의 K만큼 내려왔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어 있었겠죠. 중심의 좌표가.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것이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표현을 해놨죠. 얘는 루트 2분의 K가 될 거야. 자, 그리고 P의 Y좌표는 각 PCO가 45도일 때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심에서 최대한 많이 올라와야 그때의 Y좌표가 최대가 될 거잖아. 이 중심에서 최대한 많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P가 있을 때 그때 Y좌표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Y좌표에서부터 반지름만큼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요놈의 좌표가 2분의 K, 자,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얼만큼? 반지름만큼 루트 2분의 K만큼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MK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K로 묶어놨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되겠니? K로 묶었으니까 루트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찾았습니다. 자, FK라는 것이 지금 누구냐면 마이너스 2분의 K고 그 다음에 GK는 누구니? 루트 2분의 K죠. 그냥 통분이 아니라 유리화를 좀 해놓을까? 2분의 루트 2K입니다. 자, 그 다음에 P는 누구? P는 요놈인데 얘도 유리화를 좀 해보시면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K 대신에 지금 P를 집어넣어야 돼. 즉 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K 대신에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누가 되겠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써놓을까?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누굴 집어넣어야 되냐면 2분의 1을 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 주시면 플러스 4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없어지겠지? 그래서 남는 게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21번입니다. 두 실수 A, B하고 두 함수가 있었어. 그런데 새로운 함수 hx를 정했는데 이 hx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리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의 x 플러스 b를 그리란 얘기인데 이 g의 x 플러스 b라는 것은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죠. 그랬을 때 이 hx가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런 A, B의 모든 순서상 A, B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x하고 gx를 좀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자, fx는 축이 누구죠? 축이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를 원점이라고 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를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걔는 2가 되죠. 자, 여기가 2라고 할게. 그리고 위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gx는 뭐냐면 얘는 또 축이 1이죠. 자, 축이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x는 1. 자, 그런 상태에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1을 집어넣어 보면 얼마니?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이 식도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가 교점이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 그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fx고 얘가 gx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려야 되는데 이 a를 만약에 이쪽에 잡으면 될까 안 될까? 이쪽에 잡으면 안 되겠죠. 이쪽에 잡으면 fx를 요 놈을 그려야 되거든. 그럼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은 일단 어디에 잡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이쪽에 a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얘는 1대1 대응 맞죠? 그쵸? 그런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 gx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평행이동한 놈을 그려야 될 텐데 그 평행이동한 놈이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점을 쭉 끌고 오세요. 그래서 이 점 있죠?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요 모양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줬을 때 그때 1대1 대응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b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오면 안 되겠죠? 그쵸? 이 점이 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또 될 수가 없단 말이지.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좀 더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서 기억 보면 0,k는 A의 원소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0,k라는 것은 A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얘보다 큰 쪽에 있단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죠? 이 A라는 것은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봅시다.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지금 B가 4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는 겁니다. A가 딱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이 함수가 쭉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를 쭉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 그래프를, 요 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에 딱 붙여버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길이가 뭐냐. 자, 보시면 어쨌든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 1이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2가 되겠죠. 이 전체 길이가 4기 때문에 그때의 B값이 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면 얘는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이 m 플러스 b가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 m, b가 a의 원소일 때 이 m 플러스 b가 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m은 정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 m 값이 원래는 a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m도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집어넣을 수 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1부터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는 봤죠? 니은에서. 그때 요 길이가 뭐가 됐었어? 이만큼의 길이가 4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b 값이 4가 됐었어. 그러면 그때의 m 플러스 b 값은 3이 되겠죠. 얘가 원소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뭐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이런 놈들이 쭉 있을 거야. 근데 어디까지 될까? 어디까지 될 거냐면 얘는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놈이 딱 요 놈까지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하면 여기로 갈 건데 이때의 값이 누군지를 좀 살펴보자고. 이때의 값이 누구냐면 얘도 마찬가지 이 축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2입니다. 그럼 얘도 2죠. 그러니까 1에서 4만큼 빽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m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나는 이 부분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여기에 딱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 거고 m이 마이너스 3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마이너스 2면은 여기에 값이 누구니? 마이너스 1을 f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1이죠. 그러니까 즉 이때의 값이 1입니다. 그래서 내가 쭉 이어볼게. 여기 1일 때 이때는 x값이 누굴까? 자, 이 gx는 요 놈이죠. 얘가 1이 될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2가 0일 때죠. 그러면 x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쪽도 있으니까 더 큰 거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얼마만큼 간 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 플러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보시면 3 플러스 루트 3만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b값이 3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b의 값은 둘을 더해보시면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때 이 값은 구해놨죠. 얘가 4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값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n 플러스 b는 둘을 더해서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하래. 다 더하시면 5 플러스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2번입니다. 2, 마이너스 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러면 2 플러스 a가 되어 있겠죠. y축 방향으로 5만큼, 그럼 여기다 5를 더해서 4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점의 좌표가 4, b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a 값은 2가 될 거고 b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6이 정답이 될 겁니다. 23번입니다. 자,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둘을 연립했을 때 둘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넘어왔을 때 플러스 6x가 될 거고 플러스 k-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4분의 d 하시면 3, 3은 9 빼기 k-1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k 넘겨주시면 k는 작죠. 누구보다 1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k의 최대값은 9라고 보시면 되겠죠. 24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얘네들의 해를 구해야 돼. 자, 1차하고 2차의 형태인데 얘를 좀 바꾸겠습니다. y는 2x 빼기 1이죠. 그래서 여기 y 대신에 2x 빼기 1을 집어넣어 보시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6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 플러스 6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9.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2 빼기 3 빼기 3. 그러니까 얘는 2x 빼기 3의 제곱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x값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어 보시면 그때의 y값은 2가 되겠네. 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둘을 곱하래. 정답은 3이 되겠죠. 25번입니다. 두 양의 실수 a, b라고 했고 두 1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y는 fx하고 y는 gx가 서로 평행하대.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a가 b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 b는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바꿀 겁니다. b는 a분의 2죠. 그래서 얘를 a분의 2로 써놓고 나면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곱하시면 2고 이렇게 곱해도 2입니다. 그러니까 4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하면 2a이고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런데 얘는 역수 비슷한 형태니까 그리고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죠. 얘는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시면 4입니다. 자, 이 값이 4죠.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거기에다 4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8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얘가 실근하고 허근을 모두 가져야 됩니다. 자, 얘를 좀 전개를 해볼 텐데 그냥 하지 마시고 얘를 또 치환을 하겠습니다. 같은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 2, 6, 12에다가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럼 얘는 3하고 5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x 플러스 3 그 다음 x 플러스 5는 제로 이렇게 될 거고 원래 x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이 x는 x제곱 플러스 kx였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에다가 더하기 5죠. 자,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런 놈들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2차 방정식 모두 판별식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2차 방정식 판별식 해보면 자, D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K제곱 빼기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의 판별식을 보시면
K제곱 빼기 4, 5, 20.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중근을 가져도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무조건 K-20이 더 작죠.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20이 얘가 음수가 될 거야. 그리고 K제곱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K제곱이 20보다 작을 거고 여기에서 K제곱이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K가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 값은 4밖에 없죠. 그래서 K는 4가 되는 겁니다. 27번입니다. 집합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F에 F-1하고 그 다음 더하기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 값이 4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든 F든 함수 값이 제일 큰 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게 누구니? 2죠. 제일 큰 게 2잖아. 그러니까 얘가 4가 나와주려면 둘 다 2가 나와주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의 F-1 값이 2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가 2니까 F2가 누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일단 이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로 일단은 보내주겠습니다. 자, F2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보내줄게.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K가 0하고 1일 때는 또 얘를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0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1을 집어넣어 보면 F1하고 F의 마이너스 1 값이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놈으로 한번 가볼 거야. 자, 이 F-1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누가 있니? 이미 마이너스 1로 하나 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후보는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 또는 2가 될 텐데 자,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F-1 값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F-1이 또 2가 되네. 이럴 수는 없죠. F-1이 마이너스 1이면서 동시에 2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탈락. 그 다음에 2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다 2를 집어넣잖아? 그럼 F-1 값이 2죠. 얘가 2입니다. 그런데 또 F2 값도 2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도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F-1 값이, 자, 첫 번째. F-1 값이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0이니까 F0 값은 2가 될 겁니다. 그쵸? 자, F-1이 0으로 갈 거고, 그리고 F0 값은 2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또 만족해 줘야 되잖아.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값은 누구로 갈 수밖에 없니? 부호가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거든. 근데 0은 이미 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F-1은 0입니다. 그러니까 F1은 이제 아무 곳으로나 가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1대1 대응을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1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문제될 게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안 한 거 1 안 했죠. F-1 값이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F1 값이 2가 되겠죠. 자, F-1이 1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F1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 얘가 1이고 얘가 2야. 둘 다 양수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럼 F0 값 얼마죠? F0 값 2입니다. 그 다음에 F1 값은 1이죠. 그 다음 F2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2 더하기 5
빼기 4죠. 그래서 13이 정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28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6배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개수가 5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A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랬을 때 이 A 차집합 B 부분에 들어오는 원소들의 합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집합 부분에 들어오는 원소들의 합을 B라고 하고 얘를 C, 이쪽을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은 누구니? A하고 B의 바깥 부분이니까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D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B 차집합 A 부분은 C가 될 건데 이놈의 6배를 하면 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식을 더 알고 있죠. 만약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 1부터 32까지 다 더한 값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다 더해 보시면 63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A 더하기 B 더하기 D가 얘가 6C라고 했거든. 그럼 거기에다 C를 더했으니까 얘는 7C로 볼 수 있죠. 그러면 C 값이 얼마야? C 값은 9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원소들을 다 더했을 때 그게 9가 돼야 돼. 자, 9가 될 수 있는 방법은 1하고 8이 들어오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1하고 8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합집합이 또 5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A의 원소들하고 요 A에 들어가는 놈하고 B에 들어가는 놈이 다 합쳐서 3개가 돼야 돼. 그런데 나는 A의 모든 원소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것들이 3개 들어오면 참 좋겠죠. 제일 작은 거 1, 8 빼고 2, 4, 16이 들어오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A의 원소의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16 해서 22가 되겠죠. 아시겠죠? 2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 OABCD가 있었습니다. 자, 모든 길이가 A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밑에 얘네들도 전부 다 A야. 그리고 선분 OA, OB, OC, OD 위에 EFGH를 잡았는데 이 길이가 모두 같고 그 길이가 B랍니다. 자, B. 그러니까 얘도 정사각뿔이 되는 거죠. 두 정사각뿔의 부피의 합이 2 루트 2라고 했는데, 자,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어볼게. 그리고 이쪽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이 대각선의 교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가 현재 루트 2a죠. 이 대각선의 길이가. 그러면 여기도 A, 여기도 A. 얘 루트 2a이기 때문에 얘도 직각이라는 사실이 보이죠. 여기가 직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죠. 그리고 당연히 이만큼도 45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 1대 1대 루트 2죠. 이 길이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루트 2a가 되겠죠. 루트 2분의 a. 그러면 이 정사각뿔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가 a제곱이잖아. 그리고 높이가 2분의 루트 2a죠. 그 다음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하게 해보면 6분의 루트 2의 a 세제곱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작은 뿔도 한 변의 길이만 b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걔는 6분의 루트 2의 b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했더니 그 값이 2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값이, 자, 루트 2는 지워지겠죠? 그리고 6을 다 곱해주시면 이 값이 10이라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F의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AF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삼각형 OAB, 이 삼각형에서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 얘도 정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쵸? 여기가 OAB가 되는 거고 여기에 EF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AF의 길이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현재 이 길이는 A야. 그리고 이 길이는 B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누구니? 얘는 A-B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 A죠. 나 AF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60도거든? 그럼 나머지 길이들을 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길이는 뭐니? 이 길이는 2분의 A-B가 될 거고 자, 이 길이는 뭐야? 2분의 루트 3의 A-B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길이는 누구니? 이쪽 길이는 이 A에서 2분의 A-B를 뺀 거기 때문에 자, 얘는 2분의 2A입니다. 빼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AF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놈 제곱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이죠? 제곱하시면 4분의 3이 앞에 있겠네. 그 다음에 A-B의 제곱이니까 바로 계산을 하면 3A제곱 3B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3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6AB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F의 길이가 2라고 나왔기 때문에 AF의 제곱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통분이 이미 되어 있네. 4분의 4A제곱 플러스 4B제곱 다음 마이너스 4AB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4가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식이 또 하나 나오는 거야. 어떤 식이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라는 값이 4가 되겠죠. 식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ABF2의 넓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걔는 요 놈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이 길이는 B죠. 얘는 사다리꼴이잖아. 그러니까 밑변이 A죠.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S를 좀 표현해 볼게. S는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세요. 여기에서 높이는 2분의 루트 3 A-B죠. 2분의 루트 3의 A-B가 될 거고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넓이 구할 때 2분의 1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얘네 둘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A 플러스 B, A-B의 형태니까 얘네들을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변형할 줄 알죠?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값이 12야. 자, 그리고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변형을 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인데 뒤에 마이너스 A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AB가 될 거고 이 값이 4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위에 있는 식이 되니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하시면 되죠. 실제 4가 12가 되려면 3을 곱했다라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이 3이 나올 겁니다. 이 A 플러스 B 값이 3이야. 그럼 얘는 3의 제곱이고 9를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5고 그럼 A, B 값이 3분의 5가 나오겠죠. A, B 값은 3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내가 구했단 말이야. 얘는 3이라고 구했고 이제 A-B 값만 알면 전부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A-B 값은 자, 곱셈 공식 변형해서 A-B의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하시면 9가 될 거고 빼기 4AB는
3분의 20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3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값이 B 값보다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A-B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7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약분되는 게 좀 보이죠? 루트 3, 루트 3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얘는 4분의 3 루트 7이 될 겁니다. 이 S라는 값이. 그러면 내가 S제곱을 해보시면 4, 4, 16에다가 3, 3은 9, 7에 63이죠? 여기에다가 32를 곱해주래. 곱하기 32를 하시면 얘는 126이 나오겠죠. 그래서 12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0번입니다. 두 양수 AM에 대하여 자, fx하고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fx는 a의 x제곱이라는 얘기고 이 gx라는 놈은 mx 플러스 4a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이 있는데 또 1.5도 지납니다. 그리고 이 원 C와 y는 fx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점 중에서 OAB 빼고 나머지 한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K, FK라고 했는데 얘는 K,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되죠? A, K제곱.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ABP의 넓이가 AOB의 넓이의 5배가 된대. 그랬을 때 얘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A하고 B라는 것은 얘네 둘의 교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X제곱, 그 다음 빼기 MX, 빼기 4A가 0 이렇게 될 거고 이때 두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하시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니? 얘는 A분의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라는 점을 좀 표현을 해놓을게. 얘는 알파, 어쨌든 fx 위에 있으니까 A의 알파 제곱이 될 겁니다. B라는 점도 베타, A의 베타 제곱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이 A하고 B, 선분 AB가 이 원의 지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직각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분 OA하고 직선 OB하고 얘네 둘의 기울기를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 OA의 기울기는 누구냐면 요놈 빼기 0분의 요놈 빼기 0이니까 알파분의 A 알파 제곱이죠. 자, 그냥 쓰겠습니다. 알파분의 A 알파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OB의 기울기는 베타분의 A 베타 제곱이죠.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알파 하나씩 지워지죠. 베타도 하나씩 지워지고 그럼 얘는 A의 알파 베타, A 제곱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여기에서 A 제곱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좀 다 바꿔놓겠습니다. 자,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m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어. 그리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m이 되는 거죠. 원래는 a분의 m이었는데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2m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점의 좌표도 달라지겠죠. a, 2분의 1의 알파, 2분의 1의 알파 제곱. 얘도 다 바꿔놓을게 그냥. 너희들 보기 좋으라고. 얘는 베타, 2분의 1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k, 2분의 1의 k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 직선하고 기울기 곱했을 때 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PA의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PA의 기울기는 자, K 빼기 알파분의 그 다음에 2분의 1 K제곱 빼기 2분의 1 알파제곱이니까 2분의 1에 K제곱 빼기 알파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K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PB의 기울기도 그냥 이 알파 대신에 베타로만 문자가 바뀐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2분의 1에 K 플러스 베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보시면 4분의 1에 K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수직이니까. 그럼 얘 좀 4는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K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 4거든. 얘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리고 K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0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 K는 0이 될 수 없죠. K는 누구니? K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현재 2m이기 때문에 이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m이라는 거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좌표가 또 바뀌겠죠. 얘는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m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얘 사용하지 않았죠. ABP의 넓이가 AOB의 넓이의 5배라는 사실. 그런데 이 ABP라는 것은 이 큰 직각삼각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AOP라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말하는 건데 둘 다 변을 하나 공유하고 있죠. 이 지름 AB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높이의 비가 5대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니? 이 높이라는 것은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Y라고 놓고 넘겨주겠습니다. 공식을 쓰기 위해서 MX, 자, MX 빼기 Y 플러스 2는 제로라고 표현을 할게. 그리고 먼저 P하고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m, 2m 제곱하고의 거리를 볼게. 그럼 얘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2m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m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또 2m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원점하고의 거리를 보셔야 되겠죠? 이 직선하고 0,0하고의 거리를 볼 거야. 그럼 걔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집어넣고 그냥 2가 되겠네. 그쵸? 요 놈의 5배를 한 게 얘가 돼야 됩니다. 5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분되는 것들이 좀 보이고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2인데 그냥 4m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 값이 1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4m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4m제곱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0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얘를 넘겼을 때 마이너스 8이 되잖아. m제곱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안 될 거고 자, 얘는 넘겨주시면 m제곱이 이제 얼마가 나오니? 3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m값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다 루트 3을 집어넣어 보시면 k값도 나오겠죠? k값은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표현이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fx하고 gx를 다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fx라는 것은 다 구해져 있어. 2분의 1 x제곱이었고 그 다음 gx는 이제 우리가 m을 구했잖아. m이 루트 3입니다. 루트 3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내가 누굴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 fk 곱하기 g-k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fk
곱하기 G-K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K 값이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G의 2 루트 3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12에다가 6이 될 거고 2 루트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6 더하기 2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8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